이번 시간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은 이제 대표적으로 먼저 세 가지 교환 법칙이라는 거, 교환 법칙 아시죠? 교환 법칙 우리 많이 쓰는 거, 그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는 서로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교환 법칙. 그리고 교집합에서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같다. 자, 이런 게 이제 교환 법칙인 거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다른 거죠. 그죠? 차집합에서는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요거는 이제 B의 여집합, 교집합, A집합 이런 식으로 어, 교환 법칙을 쓸 수는 있겠죠. 맞나요?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요거 교환 법칙은 그냥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차집합에선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B 이렇게 있을 때 뭐 합집합 같은 경우는 자 A랑 B를 합하나 B랑 A를 합하나 똑같은 거고 그죠? 겹치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뭐 간단한 얘기니까. 자, 그리고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은 뭐냐면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죠. 계산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같은 연산끼리 합집합끼리는 이렇게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으면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 B 합집합 C를 먼저 한 거랑 동일하다. 뭐 당연히 그냥 합치는 거니까요.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A랑 B랑 먼저 합집합을 했어. 요만큼에다가 거기다가 C를 합치면 이걸 합치면 그러면 전체가 다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B랑 C랑 합집합을 먼저 하고 그죠? 거기다가 여기 A를 합집합 하셔도 어쨌든 전체가 되겠네 이거죠. 그죠? 합집합이니까 그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저 교환법칙도 마찬가지. 교환법칙끼리는 그죠? C 그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교집합끼리도 교환법칙이 아니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두 개 봤을 때, 자 A 교집합 B 부분은 요 부분이고, 그죠? 그 부분과 C의 교집합은 요 C랑 겹치는 부분, 요 C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겠죠, 여기만 겹친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비교집합 C는 여기인데, 요만큼인데, 그때 A 집합에 겹치는 부분은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A가 이거니까. 그죠? 그리고 똑같다. 그런 건 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림 그려보면.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집합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혹시라도 차집합, 이거랑 여기 차집합, 얘랑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 결합법칙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면은 차집합은 안 써 있잖아. 왜 안 써 있는 걸까? 만약에 성립한다면 써 있겠죠. 보통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도 성립 안 하니까 요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다 이것만 써 있잖아. 위에 거만. 그죠? 어. 이거는 성립 안 하니까 여기 써 있겠죠. 왜? A 차집합 B를 하면은 여기거든. 여기. 요만큼. 그죠? 거기서 C를 차집합해요. 그럼 C를 차집합시키면은 요 파란 부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 남는 부분이 여기야. 그죠? 근데 이제 B 차집합 C를 해서 A에서 제거를 하는 거니까 A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B 차집합 C는 어디냐면 요만큼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제거하면은 요렇게랑 요렇게랑 해서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돼요. 요 부분이 더 있어. 그죠?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결합법칙, 교환법칙 하면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차집합의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래, 결합법칙도 왠지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알겠죠? 이런 거는 확인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우리 이제 그 곱셈할 때 우리 그 다항식에서 이렇게 막 분배 법칙 해가지고 전개하고 곱셈 공식 막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미안해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생기긴 했는데, 자,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이야. 교집합. 그러면 자, 여기는 A 합집합을 각각 B하고 C한테 여기 합집합까지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가운데 연결은 교집합이었으니까 교집합으로 연결하시고 A 합집합 C, A 합집합을 이렇게 똑같이. 그럼 무슨 얘기냐? 중요한 건 이쪽으로만 하지 말고 반대쪽으로도 해라 이거죠. 맞나요? 분배 법칙 그러면 꼭 여러분들 이거를 분배해서 얘를 여기다가도 합집합하고 여기다도 합집합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과정도 좀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 그 곱셈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뭐 전개라고 하고 요 왼쪽으로 가는 거 인수분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배 법칙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반대로 여기 똑같은 게 있으면 A 합집합, A 합집합 똑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묶어서 써줍시다 라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뭐 교집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교집합 그리고 여기는 합집합으로 그래서 여기가 그 연산이 달라야 돼. 연산이 다르면 요거를 분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A 교집합 B 그리고 연결은 합집합으로 왜냐면 여기 합집합이었으니까 그리고 A 교집합 C 이렇게 A 교집합이 똑같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이쪽으로 할 수 있으면 반대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요것도 이제 성립하는 거를 보면 간단하게 요 위에 거만 해봅시다. 위에 거만.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집합 C를 합집합하래. 그럼 비교집합 C는 여기니까, 그죠? 합집합하면은 여기에다 요렇게,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어떤 부분인지 요만큼이야. 그러면 여기 A 합집합 B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A 합집합 B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요렇게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랑 해서 여기까지 겹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똑같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똑같다. 그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연산 법칙이고요. 여기에 중요한 연산 법칙 하나 더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거 자주 사용을 하니까. 자,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집합되면 요 안에 것들 다 뒤집힌다고 보면 돼요. A를 뒤집어서 A 여집합. 요거는 이제 합집합을 뒤집어서 교집합. B집합을 뒤집어서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자, A 여집합,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뒤집어 줄 수 있다. 요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인데요. 당연히 법칙, 이쪽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이렇게 묶어서, 알겠죠? 여집합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반대쪽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괜찮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은 왜 성립하는지를 보면 요것도 그냥 그림 그리면 성립합니다 라는 거죠. 아이고 이거는 3개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를 그려야 되는데 자, A하고 B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 집합도 그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집합을 해야 되니까 전체 집합 이렇게 합시다. 이건 지우고 자 A 왼쪽 거 해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가 이거 둘이 합한 거잖아요. 그 여집합이면 요 바깥이거든요. 그죠? 요 바깥에 이렇게 색칠하면 될 것 같아. 꼼꼼하게 색칠은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는 A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 여집합이면 요거의 바깥이거든요. 이렇게 바깥 이렇게 바깥 됐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B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 이렇게 바깥 그러면 파란색과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교집합이니까 그 겹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그 빨간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죠?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아, 똑같은 영역이구나. 자, 밑에 것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이런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4가지의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좀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간단히 간단히 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식이 복잡한 복잡한 형태로 우리가 주어진 경우 그죠? 주어지면 어떻게 해라 간단히 해라 라는 말이니까 간단히 해서 보란 얘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형태를 이런 법칙들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좀 해결을 합시다. 그죠? 그리고 물론 이런 정리를 할 때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앞에서 배웠던 거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요것도 써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포항관계가 있으면 포항관계가 있는 경우의 그때의 이제 연산 같은 경우 합집합이나 교집합 같은 경우 합집합하면 큰 거 나오고 교집합하면 작은 거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연산을 좀 간단하게 해 놓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거죠. 됐나요? 자, 문제를 하나 좀 그러니까 예제들을 조금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전체 집합이 있고요.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요게 246이래. 그러니까 요게 뭔지를 좀 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교집합이 있는데 왠지 여기는 드모르간을 쓰면 여집합으로 딱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교집합에 여집합하면 차집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좀 변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A 합집합 B고 요거는 교집합에 여기가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거는 A 합집합 B라는 어떤 하나의 집합 요거 그냥 커다랗게 하나로 요것도 커다랗게 하나로 보면 이거 차집합의 A 교집합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칭 차집합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긴 한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영역인 거죠? A가 있고 자, B가 있으면 여기 전체가 있고요. 전체까지 그려야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복사해 놓을까 혹시라도 또 사용하려나?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요 부분은 어디에요? 여기. 요 빨간 테두리 안쪽. 요 가운데 펴고 여기랑 여기 영역인 거죠. 거기에 2, 4, 6이 들어가야 돼. 근데 A에는 1, 2, 3이 들어가니까 봐봐요. 2가 똑같이 들어있죠? 여기가 2만 있는 거고 4, 6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죠? 자, A 안에 1, 3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1, 3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로 다 판단하는 거죠. 그럼 1, 2, 3, 4, 5가 없으니까 5는 바깥에 6, 7도 없으니까 7은 바깥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괜찮죠? 그럼 집합비의 모든 원소의 합은 요거 더하면 되니까요. 14인가요? 14? 정답은 14.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자 인 거죠. 되나요?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거. 자, 기억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라 이거죠. 자, 여기 요 AA, 그러니까 교집합의 A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배 법칙, 그죠?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A, 그리고 자, 합집합 B 교집합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둘이 서로 소잖아요. 그죠? A와 A가 아닌 거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그죠? 서로 소니까 이거는 공집합이 될 거고요. 옆으로 쓸까? 공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합집합에 여기는 이제 A 교집합 B로 이렇게 뭐 한 거예요? 교환 법칙 쓴 거죠. 교환 법칙. A하고 B를 자리를 바꿔서. 자, 근데 뭐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의 합집합 그러면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아이고 규집합인데 자 포함 관계가 있죠.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니은도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보니까 요거 드모르간 하고 싶어지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교집합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자, 여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네, 드모르간을 했어요.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이건 차집합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이거 X, Y 이런 식으로 X 집합, Y 집합. 근데 똑같네. 똑같은 집합이잖아. 똑같은 집합이죠. 그러면 뭐야? A 합집합 B 차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 차집합 X 집합. 그러면 공집합 되겠네요. 자기 자신을 제외했으니까. 뭐 니은도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디귿은 자 뭐 차집합 있고 뭐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는데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뭐 학교 시험을 보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림 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거 하나가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를 변형을 또 연습을 해서 그 모양이 나오는지 또 이제 연산 법칙으로 좀 연산해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해볼까? 여기 차집합이 나왔다는 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쓰고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A 교집합이 동일하니까 요거는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A 교집합으로 묶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그럼 왠지 이거 드모르간 하라는 거겠지? 그죠? 그럼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차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비교집합 C를 차집합한 거. 그러면 이것도 디귿도 맞는 거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안 되네. 그러면 그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린 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되네. 그러면 뭔가 바꿀 수 있겠네. 막 요거도 시도해보고 저거도 시도해보고 자꾸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해봅시다. 자, 여기 왠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 차집합 나오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알겠죠? 그러면 A 교집합 B가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하고 요거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의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A 교집합 똑같잖아요. 그 묶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B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고 요거의 교집합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봤더니 이거는 그냥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맞나요? B와 B가 아닌 거 다 모아놓으면 전체. 그러면 우리 포함관계 있는 거니까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럼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얘는 A고 이쪽은 A 그리고 교집합 B 이렇게 여기는 뒤에 교집합 B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A 교집합 B인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되셨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자 요거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걸 딱 봤는데 보니까 A 교집합이 똑같네. 그죠? 여기는 여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이 똑같죠. 그죠? 그 여기는 A 교집합으로 묶어서 써주면 여긴 B 그리고 여기 합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쓰고 이거랑 합집합 자 여기는 A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이렇게 하고 비교집합 B의 여집합 비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전체 집합이고요. 요거는 공집합이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포함관계가 있는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니까 A 합집합이고요. 합집합. 자, 그리고 여기도 포함관계가 있는 합집합은 큰 게 나오는 거죠. A의 여집합. 그러면 A와 A가 아닌 걸 합쳤으니까 전체 집합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다음 것도 해볼게요. 전체 집합 이외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공집합이 아닌 이런 거 나오면 꼭 밑줄 쳐놓고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A, B에 대하여. 자, 이게 성립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요게 성립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얘를 정리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A와 B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 차집합 나와 있으면 교집합에 여집합 해야 되고 요 교집합 여집합은 또 차집합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요거부터 바꿔봅시다.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전체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어이구 복잡해라. 자 그러면 요거는 뭔가 이제 차집합을 바꿔도 되는데 응? 일단은 드모르간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 상태 그대로 좀 하긴 좀 그러니까 자, A 여집합 합집합의 B 이렇게 되겠죠. 드모르간 하면 요거 뒤집고 여기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자기 자신 그리고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 이제 분배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 분배할까? 그래 분배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일단 분배를 딱 하면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여기는 비교집합 비여집합 그럼 요거는 공집합 되는 거 아시겠죠? 공집합 B와 B가 아닌 것의 공통 부분은 없다. 그죠? 그럼 공집합과 요 커다란 집합은 분명히 포함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집합 했으니까 큰 거 나오는 거죠. 요거 나오는 거 요거. 요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쓰지 말고 드모르간으로 할까? 그러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그게 A의 여집합이랑 같대. 이게 A의 여집합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A 합집합 B가 A라는 거잖아요. 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합집합 했는데 둘 중에 하나 나왔어. 둘이 포함관계가 있다.
그 얘기는 B가 A에 포함된다. 그죠? 큰 게 나오는 거죠. 앞집합에서 나온 게 큰 거. 포함관계. 아이고, 잘 못 그리겠어,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가 A에 포함되니까 항상 옳은 것. 그럼 여기서 B가 A에 포함된다. 2번이 정답인 거고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안 되고, 이건 서로서라니까 당연히 안 되고, 이거는 포함관계가 없는 것, 없겠죠? 그죠? 둘이 합쳐서 전체 집합이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서 요거 정리를 해보고 요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서 요렇게 요 흐름으로 안 가고 다른 흐름으로 가서 나와도 결론을 얻어도 되니까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어쨌든 연산 법칙에 맞춰서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